실내 영업업소들이 접종카드를 확인해야 하는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한인업소들은 비교적 철저한 확인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접종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한인사회에도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자 모임은 후원이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시의원들이나 특별한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시장 후보들이 잇따라 한인타운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한인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도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소비 지출 증가가 예상보다 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인상도 내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한국의 대선 열기가 미주 지역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후원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소들의 백신 접종 카드 확인 조치가 오늘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LA 한인타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미처 카드를 소지하지 못한 일부 고객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먼저 이사민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몰려드는 한인들. 식당 직원이 입장하는 손님들의 코로나 백신 증명카드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고요. 특히 단골 고객한테는 굉장히 미안해요. 매일 물어보기가. LA시에서는 마켓과 약국 등을 제외하고 오늘부터 실내 영업 장소에서 백신 접종 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종이 오던 편해요. 종이는 가져다니면은 이게 핸드폰에다 찍어 다니니까 안전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접종 카드 확인 의무화로 타운 식당가는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카드 미소지자는 출입이 금지되면서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음식을 포장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타운 업주들은 대부분의 한인들은 백신 카드 요구 시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다들 개몽이 돼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협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손님들이 백신 카드 검사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보여주면 실내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그 신뢰를 갖다가 얻을 수 있고, 뭐 서로 건강에 조심도 하고 그런 게 아주 너무 좋습니다. LA시 당국은 오는 29일부터 접종 확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주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그동안 입국이 규제됐던 영국과 중국발 여행객들의 제한 조치도 해제됐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서와 코로나 음성 확인서만 제시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 노선은 미국발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의 호텔 가격도 정상 가격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육로 국경도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입국은 백신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하는 등 좀 더 엄격해졌습니다. 네,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이후에 미주 후원 모임도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참여를 벌써부터 독려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선이 끝나고 최종 후보가 확정된 한국의 여당과 야당. 이제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치열한 유세전이 전개되면서 미주 지역에도 열기가 옮겨붙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미주 지역 후원회가 잇따라 발족했습니다. 세바정 2022와 자행포럼, 그리고 민주평화광장 등 여러 후원회가 각각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보 성향 한인 인사들은 해외 선거 운동이 대부분 제한된 만큼 재외선거 참여 동료를 통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좌절이 돼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과연 몇 명이 이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여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깨끗한 대통령을 뽑고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 인사들도 속속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주 국민의힘 전국연합회는 일부 언론을 통해 미주 전국 조직의 출범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미주에 많은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거 동료를 하고 그분들이 윤석열을 찍을 수 있게끔 제가 바라건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LA로 모셔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후원 행사를 준비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 재외선거 표심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주 지역 대선 열기는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시 선거구 재조정 작업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확정 단계라고 합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선거구 재조정 임시위원회는 지난 금요일 자체적으로 최종 지도를 구성했습니다. 지난달 선거구 재조정 소위원회가 마련한 초안에 38개에 달하는 시의원들의 수정 조례안을 접목해 마련된 하이브리드 맵입니다. 다행히 최종 지도에서도 한인타운 선거구는 단일화를 유지했습니다. 누리 마티네즈 시의장은 최종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한인타운 선거구를 단일화하는 데 집중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종 지도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현재 지역구의 40%를 잃게 된 니띠아라만 4지구 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시의원들은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내일 LA시 정례회의에서 최종안이 통과되면 이후 총 2차례의 공청회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구 단일화를 촉구하는 한인타운의 목소리를 끝까지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시의회에서 14명의 시의원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맵이 최종적으로 이제 2번의 공청회를 거쳐서 퍼블릭 인풋을 받게 됩니다. 이후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최종 서명하면 해당 지도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한인 사회의 수건 사업인 선거구 단일화 성공 여부는 앞으로 한 달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LA 시장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잇따라 한인타운을 찾고 있습니다. 저마다 한인 사회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한인 표심을 벌써부터 공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LA시 제14지구 시의원인 케빈 델레온 후보가 한인 언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열리는 LA 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한인 사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케빈 델레온 LA 14지구 시의원이 직접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델레온 시의원은 가주 상원의장 때부터 이어온 한인 커뮤니티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이 지역구에 포함됐던 만큼 한인타운 현안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are running to lift up the next generations of Korean Americans, Filipinos, Chinese Americans, Latinos, and other ethnicities that make our city one of the best cities in the world. That, in fact, is our strength as a city. 또 중국과 라티노 혈통의 이민가정 출신임을 강조하며 한인 등 이민자 커뮤니티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델레온 시의원은 시장에 당선되면 노숙자 문제와 빈곤계층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But right now, our first, our second, and our third highest priorities are to do everything within our power to make sure that we get folks off the streets, out of their cars, out of the parks, out of the alleyways. 최근에는 LA 시장직에 도전장을 낸 또 다른 후보, 마이크 퓨어 시검사장이 한인 차회를 찾기도 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 이취임식과 총영사관 관저 행사 등에 연이어 참석하며 한인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아시안 표심이 내년 LA 시장 선거의 중요한 캐스팅 보트로 부상하면서 유력 후보들의 한인 사회 방문은
더욱 잦아질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줌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늘 재판은 심리기를 잡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간의 논의를 마친 뒤에 약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달 정해져 있던 재판기일은 일단 취소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상무부가 정한 자료 제출 기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덜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규제기관이 요청한 자료를 등록하는 미국 연방정부 사이트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공급망 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업 가운데 지금까지 67개 기업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24개 기업 자료가 사이트에 게재돼 있습니다. TSMC와 마이크론의 자료도 전산에 등록돼 있지만 영업 비밀 노출을 이유로 파일 자체가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오늘 오후 2시 마감 시한 전까지 공급망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반도체 부족으로 자동차 공장이 멈춰선 데 이어 가전, 통신 분야 등으로 문제가 확산하자 업체들의 자료를 토대로 공급망의 병목 지점을 찾아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삼성과 SK는 공급난 부족 상태가 덜한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어 상무부의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하겠다며 반도체 투자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미국의 전방위적인 반도체 공급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 급등이 소비 증가와 맞물려 내년까지 길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공급 대란과 소비 증대가 겹치면서 당초 예상보다 더 긴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폭발적인 소비 지출 증가는 물류 대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되면 인플레이션은 진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감싸면서 손바닥을 접었다 펴는 손짓,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수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손짓을 이용해 극적으로 구조된 10대 소녀, 납치범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김정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켄터키주 고속도로 달리던 승용차 안에 있던 16살 애쉬빌 양은 손바닥을 폈다 오므리는 손짓을 창문 밖으로 내보였습니다. 엄지를 감싸며 나머지 손가락을 접는 행동. 근처를 지나던 다른 자동차 운전자가 애쉬빌의 이 손동작을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애쉬빌의 손동작이 가정폭력 피해를 외부에 몰래 알려 구조를 요청할 때 취하는 수신호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We don't know how long coming down the interstate from Ohio that she had been doing this to other motorists. 소녀가 위험에 처해 있던 것을 경찰에 신고한 운전자는 소녀가 탄 자동차를 11km나 뒤따라가며 위치와 상황을 경찰에 알려주었고 이 덕분에 소녀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애쉬빌 양은 구조 손짓을 짧은 동영상이 게시되는 소셜미디어 틱톡에서 배웠다고 밝혔습니다. 성평등 옹호단체인 캐나다 여성재단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여성을 위해 이 손짓을 만들었습니다. I know your mom is a great baker, so I should be good. 경찰은 불법 감금과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 등으로 소녀와 함께 있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네, 북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북한과 중국과의 열차 교역이 조만간에 재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신의주와 단둥 간의 열차 운행이 포착됐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베이징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위를 기관차로 보이는 열차가 서서히 지나갑니다. 단둥 현지 소식통은 어제 오후 열차 두량이 신의주에서 단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철로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시험 운행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단둥에 있는 화물 차량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올 들어 해상 운송을 통한 북중 무역은 늘고 있지만 육로 운송은 계속 막혀왔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신의주와 단둥 간 화물열차 통행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고, 지난주 통일부 당국자는 북중 간 철도를 통한 교역 재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단둥시 정부는 최근 준공 뒤 7년째 개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신압록강 대교 인근에 통관시설 설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소식통은 이번에 열차 운행이 이뤄진다 해도 제한적인 수준에서 비정기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둥과 가까운 다롄시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상황은 여전히 유동적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에 조선인들의 신체 일부를 묻은 소위 귀무덤, 일본 전역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야 위령제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전일본 총리도 참석해 자신 선조들의 만행을 사과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오카야마현 스야마시, 오카야마 중심지에서 자동차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산간 마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돌덩이를 쌓아 올린 작은 공터가 바로 조선인 귀무덤 자리입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가져온 조선인 신체 일부를 묻은 곳인데 30년 전 한 국내 연구자에 의해 처음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볼 모양은 없었죠. 간판이 조그마한 간판입니다. 그냥 돌 몇 개 놔놓고 그다음에 이제 간판 하나 있는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될 수 있는. 스야마 조선인 귀무덤 앞에서 일본인들이 처음으로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무덤이 생긴 경위를 일본어와 한글로 설명한 비석을 세우고 작은 제단도 새로 마련했습니다. ここまでの非道なこと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知らない。で、知ればですね、当然謝罪をするわけですよね。 귀무덤 위령제는 지난해 교토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두 번째로 오늘은 2009년 민주당 정권을 이끌었던 하토야마 전 총리가 찾아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いくら年月が経ったとしても素直に謝罪する気持ちを持ち続けるということ、平和に向けて小さいけれども大きな一歩になることを心から記念しています。 수백 년 전 잔혹한 만행을 사죄하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귀무덤이 일본에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실태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다음은 중국 소식 전하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을 마오쩌둥 반열에 올리기 위한 역사 결의가 채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중국 관영방송 CCTV가 이번 달 들어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산당 100년의 역사와 시진핑 주석의 업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习近平总书记指出，敢于斗争，敢于胜利，是中国共产党不可战胜的强大精神力量。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 시 주석 띄우기에 나선 가운데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즉 6중전회가 개막했습니다. 중국의 수뇌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당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 회의에선 역사 결의를 채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결의는 1945년 마오쩌둥과 1981년 덩샤오핑 때 단 2번뿐. 마오쩌둥이 중국을 일어서게 했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으로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총정리하면서
향후 목표로 중국식 현대화와 신인류 문명 창조, 이른바 중국몽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지난 2018년 헌법에서 국가주석 3번 집권 제한 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이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이미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일 폐막하는데 시진핑 주석을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올려 시 주석의 장기 집권 명분을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는 아예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뉴욕주입니다. 중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공립학교 한국어반 개설에 앞장선 문혜리 박사를 기리는 상이 제정됩니다. 한국어진흥재단은 한국어 진흥에 기여한 교육 행정가와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추천받아 총 3명에게 문혜리상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혜리상 후보 추천은 오는 20일 마감됩니다. 문혜리 박사는 지난 1975년 미국으로 유학과 1998년 재단 부이사장직을 맡은 후 초중고교를 찾아다니며 한국어반 개설을 권유했으며 한국어 교사 워크숍과 연수 프로그램 등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열린 제36회 LA 마라톤에서 아프리카 선수들이 1, 2,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총 13,000명 이상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승은 2시간 12분 47초의 기록으로 케냐 존 코릴 선수가 차지했으며 코릴의 형도 지난 2009년과 2010년 대회를 2연패했습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서는 웨일즈의 나타냐 코크렘이 2시간 33분 16초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에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 중고차는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캐시오콜 주지사는 에어백 없이 판매된 차량을 타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앤서니 아르모로스의 이름을 딴 법안에 서명했으며 90일 후 공식 발의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중고차 딜러는 차량 구매자에게 에어백 장착 인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주 총무처의 웹사이트 주소가 변경됐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 .gov를 쓰지만 총무처만 .com을 사용해왔습니다. 또한 주소가 길고 .com으로 끝나면서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웹사이트를 ilsos.gov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애틀시내 중학생들도 앞으로 오카카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은 최근 오카 오퍼튜니티 프로그램의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페리를 제외한 대부분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4%포인트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한세연 기자입니다. 내년 3월 대선에서 누굴 찍을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30.7,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34.7%로 격차는 4%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 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0.9%였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해보니 이 후보는 0.7%포인트, 윤 후보는 5.9%포인트 올랐습니다. 심 후보는 1.2%포인트 하락, 안 후보는 1.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자신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도 물었는데 이재명 44.4, 윤석열 40.9%로 오차 범위 안에 있었고 심상정, 안철수란 응답은 1%를 밑돌았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을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이 후보는 40대에서 윤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받았고 20대 이하와 50대에선 팽팽했습니다. 대선의 승부와 직결될 투표율, 투표할지 안 할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82, 가능하면 할 것이다 13.9%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9%에 달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권 재창출 36.4, 정권 교체 55.3%로 정권 교체 응답이 18.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재창출은 0.2%포인트 늘었고 정권 교체는 0.4%포인트 줄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한국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감도와 비호감도도 알아봤습니다. 안타깝게도 5명 후보 모두가 호감보다는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주요 대선 후보별로 호감도와 비호감도를 각각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호감 37.9, 비호감 60.4,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호감 43, 비호감 54.6, 심상정 정의당 후보 호감 31, 비호감 64.9,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호감 26.6, 비호감 71.4,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호감 17.5, 비호감 64.5%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5명 모두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높았습니다. 비호감도를 연령대별로 따로 분석해보면 이 후보는 20대 이하, 30대, 60대 이상에서, 윤 후보는 20대 이하, 30대, 40대에서 60%가 넘는 비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20대 이하에선 두 후보 모두 70%대의 높은 비호감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건지도 물어봤습니다. 계속 지지할 거다 70.2,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 29.4%였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선 계속 지지 73.1, 변경 가능 26.2%였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선 계속 지지 82.9, 변경 가능 17.1%로 조사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물어봤습니다. 여야 각각 한 차례 이상 단일화가 이뤄질 것 같다는 응답은 14.5, 여야 무관하게 한 차례 단일화는 가능할 것 같다 24.1, 후보 간 입장의 차이로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52.5%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2, 민주당 28.5, 정의당 2.9, 국민의당 2.9, 열린민주당 1.9%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9.2%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 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25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백운입니다. 바람직한 대선 결과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재창출 아니면 정권 교체? 정권 교체라는 답변이 1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대선 승부와 직결될 투표율, 투표할지 안 할지 의향을 물었습니다. 반드시 할 것이다 82, 가능하면 할 것이다 13.9%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5.9%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반드시 할 것이란 응답은 60대 이상에서 88%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에서 72.5%로 가장 낮았습니다. 지지 후보별로 보면 이재명 후보 응답자의 90, 윤석열 후보 응답자의 89.4%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정권 재창출 36.4, 정권 교체 55.3%로 정권 교체 응답이 18.9%포인트 더 높았습니다. 지난달 SBS 조사와 비교하면 정권 재창출은 0.2%포인트 늘었고 정권 교체는 0.4%포인트 줄었습니다. 정권 재창출과 교체 사이 격차는 8월 17.2%포인트에서 9월 12.5%포인트로 좁혀졌고 10월 19.5%포인트로 다시 벌어졌다가 이번 조사에선 소폭 줄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2, 민주당 28.5, 정의당 2.9, 국민의당 2.9, 열린민주당 1.9%였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29.2%였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잘하고 있다 38.4, 잘 못하고 있다 56.9%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로 전국 유권자 1,025명의 응답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매주 한 번씩 1대1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응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누가 더 국민의 삶을 낫게 할 수 있는지 주 1회 1대1 정책 토론을 하자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놓고 진지하게 논의할 1대1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정책에 대해선 풍부한 행정 경험을 가진 이 후보가 더 강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거라고 풀이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일단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는데 윤 후보 측 인사는 응할 이유도 여유도 없다며 지지율 정체 상태인 이 후보가 국면 전환을 위해 제안한 걸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후보는 점심 무렵엔 청년 스타트업 기업인들을 만나 혁신 정신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 규제를 합리화하고 대규모 국가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의 환경,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조계사와 한국교회 총연합회를 잇따라 찾는 등 종교계 표심 다지기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는 통행세, 사찰을 봉이 김선달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당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자격으로 어제 당 최고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번 대선을 부패와의 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과 싸우는 소위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의원총회에선 선거 과정은 물론 향후 국정 운영에서도 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당을 중심으로 국정 운영에 돼야 이게 의회주의가 발현이 되는 거고 의회 중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말 사이 청년 당원들이 2천여 명 탈당하는 등 경선 여진 속에서 우선순위는 당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입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가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승리할 수 있는 선대위 구성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캠프에 모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선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후보 당선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후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권성동 의원은 어제 김 전 위원장과 식사를 했는데 식사 후 자신의 SNS에 원점에서 실력 위주의 조직을 꾸리겠다며 몸을 낮췄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선대위 발족식에서 이재명으로는 윤석열을 못 꺾는다며 심상정 대 윤석열의 싸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동시 겨냥해 대장동 고발사주 의혹 모두 쌍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한국 대통령 선거 내년 3월 9일입니다.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LA 한인 사회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후원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한국 선거법 위반 일수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의 선거운동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당장 법 위반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